무슨 봉투 하나를 던지시더라고요. 여기 500만 원. 네가 예전에 예단으로 가지고 온 돈이다. 사돈 병원비 이걸로 내라. 그럼 나는 받은 게 없어. 그리고 너희 애들 키워준 거 이걸로 계산 끝내는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친정 그늘 아래를 못 벗어나면 그땐 강제라도 이사를 시키던지 아들에게도 말해 놓을 테니 이거 받고 친정이랑 거리를 좀 두고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자꾸 친정에 부르고 그러지 말고. 그동안 아들 없는 집에서 내 아들 데려다가 잘 썼잖아. 아무튼 나는 그리 알고 있겠으니 너도 바뀌어야 된다. 어머니는 오셔서 정말 본인 할 말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친정에 돈 쓰지 말라는 말을 수십 번 강조하듯이 말씀하시고 친정에 너무 자주 가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아들이 친정 근처에 사니 처가살이 할까봐 걱정하시는 건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에서는 사위라고 저희 신랑에게 설거지 한번 시킨 적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돈까지 주시니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에게 밥 한 끼 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저희 만날 때마다 돈 없다는 말을 늘 하셨어요. 그러신 어머니가 돈을 이렇게나 많이 주시니 의심이 갔습니다. 저는 친정에 돈을 더 쓸 생각도 없었고 저도 우리 애들 챙기기도 바빴기 때문에 일단 500만 원은 받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아놓고 밤새 생각해보니 돈 10만 원도 아까워하신 어머니가 애들 학교 입학할 때도 10,000원 한 장 주시지 않던 시어머니가 500만 원을 갑자기 준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냥 하시던 대로 긁으면 그만인데 왜 저러나 싶어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설마 싶어 남편 통장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떡하니 530만 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심지어 30만 원을 더 보내드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돈을 받아다가 저에게 주면서 예단비 어쩌고 하셨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놓고 저한테 친정에 가지 말라 하는 말을 한다는 게 나를 무시하거나 우리 친정을 무시하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었는데 보통은 사돈이 도와준다 하면 고마워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빈말이라도요. 이번에 지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사돈어른이 와서 계셨다며 고생하셨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친정에 자주 가는 곳에 대해 싫어하셨어요. 일하랴 육아하랴 바쁜 며느리 생각은 정말 1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손녀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며느리 생각도 전혀 안 하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시는지 기가 찼습니다. 이날은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한테 주신 500만 원 어디서 나셨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큰 돈 현금으로 들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돈 한 번 준 적 없으신데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주셨어요? 저희 신랑이 주던가요? 어머니한테 500만 원 어디서 받으셨냐 물으니 대답을 피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마 제가 무언가를 눈치챘다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시댁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제가 통장 내역서 보여드리니 그제야 결국 실토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처가살이 하는 거 힘들다더라. 네가 그렇게 처가에만 붙어있으니 집이 집처럼 안 느껴진대. 그러니 적당히 붙어 살아야지. 매일같이 가서 그러니
신랑이 집에 애정이 생기겠어? 나도 우리 아들이 처가살이 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신랑이 힘들어한다고, 처가랑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불편해한다고, 그래서 시모가 총대 메고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주신 그 500만 원이 알고 보니 남편이 준 돈이었어요. 남편도 친정에 돈 줬다는 것이 싫었던 것이었죠. 본인이 이야기할 수 없으니 어머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한다뇨. 거기에 신랑은 바본가요? 이렇게 저한테 들킬 짓을 한다는 게 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지 왜 530만 원이나 입금한 건데요? 그건 우리 아들이 나 준 거야. 요즘 내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 다니는데 보태 쓰라고. 너는 시미가 아프든 말든 신경도 안 쓰잖아. 저는 30만 원 더 받으신 건 뭐 해결해주는 비용 같은 거라고 따지자. 어머님이 그건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거라며 본인이 아들에게 받은 건 상관없고 제가 친정에 주는 것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가 맨날 친정에서 저녁도 먹고 오니 우리 아들이 마음 편하겠니? 집에 마음 붙일 수가 없으니 자꾸 밖으로 나돌지. 네가 잘 생각해봐라. 너희 부모님 챙기는 것만큼 우리 아들 챙겨봐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멀어지게 된 이유를 저희 친정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남편이 곧장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우리 엄마한테도 방학 때 맡겨보는 건 어때? 이제 아기도 아니고 혼자서 다 할 줄 아는 나이고 매일 장인 장모님한테만 가 있으니 친할머니하고는 추억이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애 잘 본다며 우리 엄마에게 애들 부탁하라고. 그래야 애들이랑 할머니가 친해지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늘 가면 우리 아들 하면서 신랑만 챙기고 음식도 늘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만 사다 놓으시는데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할머니는 아빠만 좋아한다고 늘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에만 애를 맡기니 애들이 장인장보만 좋아하는 게 아니냐며 애들을 시댁에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봐, 당신이 친정에만 얼마나 자주 가면 애들이 시댁 간다 하면 안 간다고 하잖아. 당신이 친정에 가는 거 반만큼이라도 시댁에 갔어봐. 애들이 가려고 하지. 우리 엄마도 손녀들 보고 싶어 하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집에 가면 늘 어머니 먹고 싶은 걸로 외식하잖아. 아니면 맨날 당신 좋아하는 음식만 하시잖아. 아직 애들 매운 거 못 먹는데 매일 생선찜 매운탕 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나랑 우리 애들 먹을 거는 하나도 없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시는데 가고 싶겠어? 그리고 어제 있었던 530만 원 일까지 있어 그런지 저도 예민했죠. 근데 아침부터 남편이 애들 데리고 시댁 가라고 건들길래 그날 결국 다 쏟아내고 말았어요. 저는 신랑에게 500만 원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싫으면 싫다고 하지. 우리 공금으로 빼서 시어머니 드리고 다시 받고 30만 원은 수고료야 뭐야? 가지가지 한다 당신도 정말. 그러자 남편이 성질을 부리며 그러더라고요. 네가 매일 친정 식구들만 지내잖아. 나도 우리 엄마 30만 원 준 게 어때서? 그리고 매일 친정 가서 밥 먹고 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도 지친다. 나도 처가살이 힘들다고. 그렇다고 내가 이런 말하면 연봉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잔소리 하잖아. 듣다 보니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랬죠.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해? 우리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리고 당신 술 먹고 해장국까지 끓여다 주시고 세상에 어떤 장모가 그러니?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고작 엄마한테 500 줬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저도 지난 이야기를 다 꺼냈어요.
그러자 남편 스스로 그걸 건들더군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를 그걸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이 했어요. 야, 예단으로 보내신 것도 500이었어. 그리고 수술비 알아보니 200만 원 조금 넘던데 왜 2배나 드리는데? 당신은 늘 우리 엄마 밥 한 번 사는 거 가지고 20만 원 나온다고 그렇게 욕하면서 너희 집에 쓰는 돈은 안 아깝지? 남편 입에서 예단 소리가 나오자 저는 정신이 얼얼해서 한동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고 나를 사랑하던 당신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당신이랑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당신이 이 정도로 힘들어할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 아님 사람이 변하던가. 그러자 남편은 왜 또 내 탓을 하는데 당신은 잘했어? 친정에 하는 거 반만큼만 나한테 했어봐. 나도 당신한테 잘했을 거야. 매일 친정에만 가고 주말에도 가면 도대체 우리 부부의 시간이 있긴 한 거야? 애초에 여기로 집을 옮기는 게 아니었어. 지금이라도 다시 이사 가자. 내가 당장 내일 부동산 가서 알아볼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기가 차서 이런 남자랑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간 건 솔직히 손에 꼽았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밥 차려주기 힘들었을 때, 그럴 때 친정을 가거나 엄마가 김치를 담그셨을 때 등 이유가 있을 때만 주말에 친정에 갔습니다. 저 또한 주말만큼은 엄마 아빠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랑이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혼자서 아이들을 볼 능력이 있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신랑은 정말 눈으로만 아이를 봤어요. 책을 읽어주거나 같이 산책을 하거나 종이접기를 하거나 이런 아이랑 놀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입학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육아의 직장에 정말 하루 종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자고 하고 한순간에 저렇게 변한 남편을 보니 저는 저대로 허탈하고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더군요. 그래서 이혼 절차를 준비했고 남편도 처음에만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본인도 그만하자고 생각이 들었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양육권부터 저희 집 재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갈라서게 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어머님이 나서시더라고요. 이혼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자 남편이 손해보는 게 아니냐며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는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혼하게 생겼잖아.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혼을 당해. 그리고 애들은 네가 다 데리고 간다며. 이혼도 네가 하자고 했고 애들도 네가 데려간다 했는데 우리가 양육비를 왜 주니? 다 네 멋대로 해서 일을 벌려놓은 건데 아무튼 우리는 양육비는 못 주니까 그렇게 하라라. 그래서 제가 양육비는 아비가 된 자로서 당연히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딸은 신랑의 자식들이 아닌가요?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 편만 드실 거면서 왜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이 없긴 왜 없어. 시작부터 잘못투성이었는데 네가 이렇게 시댁 무시하고 네 하고픈 대로 살려고 하니 이 사달이 나지. 매일 친정에 살다시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하니? 매번 시댁을 무시하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해? 우리 아들은 너 없어도 잘 살아.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 거야. 하면서 저를 밀쳤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못 먹고 못 자고 해서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난리를 치시니 어머니가 민 손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손목에 금이 갔고
상해죄와 명예훼손죄까지 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고소까지 할 줄 몰랐던 신랑은 처음에는 큰 소리를 치다가 사건이 커지자 저에게 사과를 하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았고요. 그때 어머님이 어찌나 손을 부들부들 떠시던지 나중에는 온몸을 떠시며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솔직히 전혀 미안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단비 500만 원으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뿐인가요? 일하는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아들 하면서 늘 신랑 편에만 생각하고 고생하는 저에게는 늘 애들보다 신랑을 먼저 챙겨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친정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워주신 것에 대해 고마움은 없었고 오히려 친정부모님은 아이들을 자주 봐서 좋겠다며 매일 자식들 볼 수 있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혼자서는 애 하루도 못 본다고 한 번도 봐주신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니 제가 좋은 마음으로 대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말 참고 살았습니다. 저 또한 저희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늘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기 때문에 평일에는 어디 여행도 못 가셨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아프면 직장이라는 제 대신 병원에 가야 하고 아이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이 한창 인생 2막을 펼칠 60대를 저희 아이들 양육하신다고 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이런 태도와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들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의 이런 몰상식한 행동들도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치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왜 참고 사냐고 말이죠. 아이 키우는데 1도 도움 준 적 없으면서 저에게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자기 아들을 방치하냐며 말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고 저는 친정집에 들어갔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신랑은 처음엔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혼녀가 되면 너한테는 좋을 줄 알아? 그렇게 친정 식구들만 챙기더니 우리 부부는 당신이 친정 식구들만 너무 끼고 살아서 이 지경이 된 거야 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던 신랑이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자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 살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야, 내가 미쳤나봐. 당신 없이 애들 안 보고 못 살겠어. 한 번만 용서해줘. 장인 장모한테도 내가 잘할게. 한 번만 나를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어. 솔직히 신랑이 후회를 하면서 빌기 시작하니 웃겼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는데 가정보다 시어머니를 챙기고 밖으로 돌더니 이제야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 게 말이죠. 자기 손을 떠나봐야 소중함을 안다고 하더니 신랑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시어머니랑 가족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신랑을 용서할 마음도 없었어요. 이혼을 하고 언니 집에도 딸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제 돈, 부모님 돈 합쳐서 근처 주택으로 이사갑니다. 1층은 공용 주방으로 사용하고 2, 3층은 각자 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